자, 일단은, 애들하고 멜버른 빅토리죠. 일단은 이 경기 진짜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진짜 이거는 너무 팽팽한 것 같아요. 그리고 성향 자체가, 어쨌든 공격력 성향에 좀 가깝잖아, 두 팀이. 그리고 공통되게 결과물이 안 좋았을 때 내용이 항상 얘네들은 전부 다 우위 속 경기를 해요. 문제는 경기 결과가 안 좋았을 때는 항상 그걸 뚫어내지 못했습니다. 뚫어내지 못했고 상대에게 그냥 역습에 혹은 선취골 요구해서 먼저 먹히고 이런 구간에 가두리 치면 그걸 뚫어내지 못해. 그러니까 이 두 팀은 진짜 선취골 유무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흐르느냐 부정적으로 흐르느냐 이게 딱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 선취골 요구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일단은 박는 거는 둘 다 인사된다. 잘 박는다. 잘 받고 박음 속의 디펜스 여부는 뭐 둘 다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그래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 나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즌 초반이지만 내용들이 그래. 내용들이 그렇고 일단은 호주 리그 자체가 인사되잖아 솔직히. 일단은 오바의 어떤 기대치가 좀 높은 매치업이죠. 일단 공격적 성향이고. 근데 문제는 둘 다 일단은 좀 디펜스가 그렇게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거든. 일단은 공격적 성향, 좀 낭타전 속에 득점이 오가고 이런 환경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이 경기에서 도전적으로 좀 가볼만 한 거는 그냥 오바. 승패는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직전에 뭐 뉴캐슬한테 홈콜에 4대0으로 이겼죠. 이 부분도 한 골이 먼저 만들어져서 그래. 선취골이 먼저 나왔고 수치적으로도 분명히 앞서 있었고 반대로 애들도 보면 뭐 홈에서 어쨌든 결과를 얻었고 특히 뭐 웨스턴 유나이티드도 깨버리고 또 홈콜에 또 이 퍼스와의 대전에서도 물론 퍼스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또 결과를 얻었어요. 그런데 또 그런 경기들을 보면 상대의 수치를 좀 내줬더라고. 그 범위는 좀 유연하게 경기하더라. 애들이. 참 이거는 승패로 참 진짜 이거는 씨발 뭐라 언급이 안 된다. 나 엔침에 왔다 갔다 한다. 왔다 갔다 해. 푸타형이 어서와요. 애들 엔침에 생각했다가 지금 배당은 오픈 배당에서 한참 내려간 쪽은 지금 애들이에요. 올라간 쪽은 빅토리고. 그래서 지금 배당이 거의 동배당입니다. 고민 많이 했어. 엔침에 애들 봤다가 무 가겠나, 성향상 무는 안 까지겠는데 무 가겠나 이 생각도 했다가 또 마지막에는 그래도 빅토리가 씨발 그래도 좀 더 근데 실적으로 그래. 아직 초반이지만 내용은 좀 더 좋았어요. 멜버른 빅토리가. 가까운 예로 있잖아요. 시드니와의 대전이 있어요. 시드니 웨스트 시드니 말고 시드니 FC. 요 대전에서의 어떤 객관적 상대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멜버른 빅토리가 좀 더 좋았습니다. 애들 같은 경우는 퇴장 변수가 있었고 2대2 무를 깠고요. 물론 뭐 수치적으로는 좀 밀렸겠죠. 퇴장 변수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기준의 시드니 홈콜의 원정에 이 두 팀의 시드니전이 있었는데 그 속의 내용은 멜버른 빅토리가 좀 더 좋았다. 그리고 3대2 팰리스카로 이겼던 시드니전. 그래서 나는 시즌 전체적으로 그냥 내용 물론 애들의 홈콜 무시 못하고 그리고 어쨌든 좀 반등되는 내용 나왔고 이제 골이 좀 시원시원하게 좀 터졌던 뉴캐슬전 4대0 완승. 근데 원정의 어떤 멜버른 빅토리다. 그래도 굳이 간다면 멜버른 선택하지 않을까. 근데 솔직히 이 경기는 진짜 20배 다 있어 보여요. 솔직히 어렵다. 그리고 또 6시 경기지 그지. 알겠습니다 형님. 일단 데이터 좀 보내드리고 다가갈 수 있나요?
자, 데이터 보내드렸고, 수주 좀 늘려주세요. 에더블, 업 좀 늘려주세요, 형님들. 자, 신한하고 썸이다. 자, 이 경기, 씨발, 이 경기도 모르겠다. 일단은, 썸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흘렀죠. 지난이 지금 앞에 또 언제쯤이고, 한 2쿼터, 3쿼터 넘어가는 시점에 부상을 당했죠. 그리고 사실 그 전에까지 그 한 20여 분 넘게 뛰었는데도 3득점밖에 못했어. 지난은 아직까지 회복세가 안 보인다. 지난은 그전 경기들도 부진한 내용이야. 지난이. 근데 오늘 못 나올 가능성은 높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을 이 엄지하고 한엄지하고 누구야 한별이하고 어쨌든 그 부분을 커버했고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꽤나 컸던 한별이었다. 엄지도 제법 골을 넣었어. 그리고 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게 가장 눈에 띄었던 게 뭐였냐면, 교주당님도 안 갔어, 데이터. 일단은 안혜진이가, 좋았어요. 그죠? 원래 걔가 진짜, 불편하잖아, 솔직히. 기대치도 좀 낮고. 어쨌든 이 팀의 중심은 소희라고. 근데 소희는 좀 기복은 있더라도, 그래도 이 팀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고, 중심이고, 그죠? 어쨌든 안혜진이가 너무 돋보였다는 거, 그 부분은 일단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근데 썸이 일단은 좀, 일정이 어쨌든 좀 더 유리한 쪽은 좀 썸보다는 일단 신한이죠. 그리고 이 두 팀은 객관적 상대성으로 어쨌든 삼성생명전이 있잖아, 삼성생명전. 그리고 우리은행전도 있어요. 두 팀 다. 이런 객관적 상대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좀 더 좋은 내용은, 썸이 만들어졌다. 직전에 어쨌든 삼성생명을 잡았잖아. 그 부분은 성공할 수 있었던 범위는 디펜스에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뭐, 앞에 언급했듯이 안혜지나 이런 친구들이, 같이 폭발했다는 거, 한별이하고 진한이가, 좀 부침했고, 없었던 구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비 범위가 뭐냐면, 어쨌든 상대의 스미스가 좋았잖아. 계속해서 좋다가 직전에 처음으로 막혔다. 그게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윤한테 집중돼 있던 이런 부분을 그래도 요소 좀 해결했다는 게 그래도 이 썸 쪽에서는 긍정적이었다. 자, 오늘도 일단은 신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이 턴오버가 많았어요. 기회도 뭐 분명히 높이의 경쟁력도 크게 안 밀리고 다 좋았는데 일단 기본적인 야투나 일단 턴오버가 많이 나왔다는 거. 어쨌든 여기도 유승희가 처음에는 안 좋았잖아. 근데 지금 직전에서도 나쁘지 않았고, 소리나. 그 다음에 오늘 또 친정팀이죠. 오늘 김진영이가 여기 와서는, 야, 이 썸 있을 때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기준이 되고 또, 현 시점에 놓고 보면. 그리고 뭐 한채재는 나이가 있으니까 시간이 좀 제한을 두고 경기를 하더라고. 그 부분은 좀 있더라고. 참 이 경기 결탄코 썸을 너무 믿어서는 안 돼. 근데 그렇다고 또 신한을 믿기에는 힘들어요. 그 정말 저는 팀 데이터적인 범위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준 아직 초반이고 보여줄 게 너무나도 많은데 현 시점의 초반 그리고 직전 경기 그리고 객관적 상대성을 볼 수 있는 삼성생명전이나 우리은행전 요전의 내용이 누가 좀 더 잘했느냐 그런 범위를 좀 따졌을 때 그래도 썸이 좀 더 나았다. 썸이 좀 더 나았어요. 그래서 뭐 진짜 이 경기는 진짜 모르는 경기인데 진짜 이거는 처음에 나도 이 경기도 신한을 갈까 썸을 갈까 고민 존나 때리다가 진짜 말 그대로 씨발 한번 동전 던지기라도 해볼까 이 생각도 했었어. 근데 정말 순리대로 그냥 생각했어요. 좀 보여준 뉘앙스나. 근데 단지 좀 부정적인 면은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거죠. 지금 뭐 이 11월 7일 날 좀 푹 쉬고 나오는 또 신한이기도 해요. 그 구간에 좀 회복된 뭐 부분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리고 또 썸이 항상 보면 내가 느꼈던 거지만 이 파울 트러블에 맨날 걸려. 그치 앞에 경기도 3컷 그러니까 4컷 맞이했을 때 조금 뭐 한별이나 좀 좀 파울이 많은 애들이 그죠? 그게 조금 문제였다. 그게 조금 문제였다. 어쨌든 요 경기 굳이 간다면 썸 그리고 뭐
오노바는 좀 무서운데요. 둘 다 어쨌든 지금 뭐 연장 승부도 좀 이루어지더라가 요놈 같은 경우는 그죠? 어저께도 하나 봐봐라 비우신 같은 것들 사커에서 그 말려가지고 결국은 연장 가고 빠지잖아. 다 이긴 경기를 그죠? 참 어저께도 아마 하나 간 형들 우리도 뭐 하나 갔지만은 그것도 풀엔도 잡아먹었잖아. 그 상황에서 또 연장 가가지고 상당히 많이 꼽혔을 거야. 어저께 봐 하나 찍었던 형들은. 야 오노바 기준점이 141점이던데 이걸 극복 여부 참 이거는 패스하는 게 낫지 않을까. 요놈은 오노바 찍어놓고 가면 존나게 후달려. 솔직히 짜증나. 그냥 1컷 존나게 달렸다가 2컷 쓰레기 대부고 그죠? 정도껏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차이가 이 커트별로 차이가 커요. 이거 진짜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 오노바는 패스한 게 맞아. 그냥 씨야 보고 그냥 아니다 싶은 거는 패스해야지. 오늘 또 모른다. 사실 앞에 서비 야투가 너무 좋았어요. 특히 외곽이 사실 다 잡았다 다 잡았어. 그러니까 그치. 오노바는 진짜 이거 피하는 게 맞아. 자 우리 카드하고 대한항공이다. 일단은 국내 자원들로 보면 일단은 좀 더 유리한 쪽은 분명히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항공인 것 같아요. 대한항공. 사실 뭐 정지석이 직전 경기는 사실 조금은 기복을 보였고 좀 공격 성공률도 좀 범실이 좀 있었고 워낙 탄탄한 애고 기복적인 면도 크지 않는 친구예요. 그죠? 근데 앞에는 어쨌든 요 지금 시즌 초반부터 좋은 퍼포먼스는 역시 링컨이 어쨌든 기준이다. 그리고 뭐 임동엽은 거의 뭐 지금 한 번씩 나오고 그죠? 한 번씩 나오고 좀 쉬는 타임에 나오고 하는데 임동엽은 작년 같은 경우는 비율 자체가 한 6대4, 7대3 그러니까 좀 링컨이 좀 들어가고 또 임동엽이 또 들어가고 이런 비율이었는데 초반부터 일단 링컨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뭐 각성석도 요소 한 발씩 해주고 일단 기본적으로 탄탄해. 뭐 내용이 없잖아. 사실 큰 기복도 원래 또 이 팀이 팀 데이터적으로 보면 공격 성공률이 높은 팀이잖아. 거기다가 범실은 또 그날 틀리지만 그리고 센터 라인도 일단은 김민재 어쨌든 이 친구 눈여겨볼만 한다 했죠. 그다음 삼성화재 송태훈 어쨌든 올 시즌 기준은 눈에 띄는 자원이 뭐 일단은 김규민이 어쨌든 기준이 되겠고 진선태고 진진이하고 안 나오잖아. 어쨌든 김민재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라인업은. 그리고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역시 송이채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잡채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 초반에 얼마나 좋았나. 오케이 하고 막 이래가지고 깼을 때 그때 희채의 어떤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있었던 모습은 아니었어. 근데 최근 두 경기 뭐 팀은 또 연패 구간이었지만 그 구간에 또 송이채는 내용이 너무 좋지 못했다. 우리가 아는 모습이었던 송이채로 돌아갔다. 어쨌든 나경목은 확실히 눈에 띄었어요. 안드리치가 좀 몸 상태가 그렇게 안 좋다더라고. 그렇게 좋은 어떤 컨디션은 아니래. 사실 좀 잔부상을 좀 안고 좀 경기에 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기사 대부분으로는. 그래도 뭐 제 몫은 하니까. 오늘 용병 매치업에서 링컨하고 안드리치의 어떤 대결에서 어쨌든 안드리치는 비슷하게는 가져야 된다. 그리고 나경복하고 정지석 요 차이는 없다고 봐요. 진짜 요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희채가 오늘 같은 경우 초반에 어떤 퍼포먼스 그 모습만 보여준다면 각성석과의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나는 송희채가 단독 브레이킹 해가지고 한 두세 점 뽑아내는 건 나 처음 봤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씨발 시원시원하게 내리뽑는 것도 나쁘지 않았고 그죠? 일단 링컨이 보여준 게 많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링컨이 어쨌든 팀의 중심이고 작년보다는 분명히 초반에 어떤 모습은 분명히 링컨이 중심이 되는 건 맞지. 그러니까 요 경기 지금 일단은 뭐 1.5 기준점이지만 1.64잖아요. 근데
최근에 두 경기를 봐봐요. 대한항공이. 오케이전 또 힘겨웠습니다. 매 세트가 20점대 후반부까지 끝까지 갔었고, 그리고 한 세트를 또 내줬었고, 결코 쉽지만 않았어요. 그전 경기 또 한전전은 어때요? 또 세트별로 기복을 좀 보였고, 결국은 풀세트까지 가갖고 결과를 좀 얻어갔었죠. 자, 우리 카드로 반대로 얘기하냐면, 뭐 KB전, 뭐 요런전, 뭐 현캐전도 있고 했었지만, 그 속의 내용도 분명, 뭐 차이 난 경기를 했고 이 내용이 아니었어. 솔직히 보니까 팀 데이터적인 범위를 보니까 스스로 자멸한 경기가 좀 됐다는 거, 좀 범실이 좀 많았다는 거, 그 부분. 그 지금 보면 작년에 진짜 센터진이 좋았잖아. 하현종은 일단 삼성화재로 갔지만 일단 김재희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최석기하고 이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래도 둘이 좀 제 몫은 해주더라. 일단 김재희는 안 보이잖아. 그죠? 참 요 경기 일단은 뭐 대한항공 쪽으로 보되 지금 기준점이 182점이더라고. 근데 세트별로 한 세트만 극복되고 4세트 경기가 된다면 오버될 가능성은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건 대한항공인데 대한항공이 앞서 한전전처럼 어이없게 본인들이 10점, 10몇 점을 하면 그죠? 불편하다. 나는 솔직히 지금 시각적으로는 그냥 일반성으로 접근했을 때 시각적으로는 그냥 대한항공 쪽으로 봐지는데 가슴은 지금 우리 카드를 갖고 있다. 지금 가슴은 그러니까 찍고 싶으면 그냥 풀엔으로 그냥 우리 카드 아니면 가감하게 우리 카드 이런 느낌. 근데 그 내용보다는 오노바 어쨌든 우리 카드가 좀 더 세트별로 선전을 하고 20점대 승부 이루어지고 4세트까지 간다는 어떤 경기 매치업이라고 생각했을 때 오노바가 오히려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오케이? 이 경기도 어려워요, 형님들. 그냥 가볍게 가볍게 대한항공이 또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세트별로 굉장히 힘겨운 20점대 승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렇게 3대0 셧아웃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노바도 어쨌든 뭐 한 세트 극복하면 오버될 가능성은 높아요. 오버될 가능성은. 자, 인삼하고 현건이다. 뭐 이거 아까도 조금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인삼 같은 경우는 엘리자벳의 어떤 우전도가 높잖아. 물론 뭐 좋아요. 엘레나보다 난 더 좋은 것 같아. 작년에 어쨌든 페퍼에 있으면서도 먹여 살렸던 쪽은 분명히 엘리자벳이야. 근데 엘리자벳도 보면 지금 페퍼에 있는 리더도 그렇지만 리아도 그렇지만 항상 이 세트 그러니까 한 3, 4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엘리자벳의 파워 타점도 낮아지고 체력적으로 이게 딱 보이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중심이고 제일 잘해주고 있지. 그지? 좋아요. 오늘 용병 매치업에서는 야스민하고 솔직히 큰 차이 없다고 본다. 매치업을 놓고 보면. 근데 국내 자원들의 어떤 차이, 그리고 특히 센터진, 진짜 압니다. 종호영이가 그나마 고군분투 해주고, 한송이나 이런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별 내용이 없다, 솔직히. 그리고 좀 해줘야 되는 친구, 이소영은, 야, 작년에도 진짜 연봉도 많이 받잖아. 그치? 참 진짜 돈값 못하는 애는 이소영하고 강소희 맞는 것 같다 솔직히. 어제 이소영도 좀 뭔가 좀 분발해야 되는데 작년에 좀 부진했잖아. 그 올해는 뭔가 초반에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솔직히 보면 그 앞에 경기 보면 이 박혜민하고 그리고 누구 서브 좀 좋으네 고유정하고 이 아들이 좀 뒷받침했는데 앞에는 박혜진 이 친구는 좋았어. 이 친구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소영보다 더 좋은 내용 보여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일단은 감일 일정이잖아. 일정상 그죠? 거기다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아요.
앞에 경기에 야스민 혼자 다 했다. 야스민 없었으면 아무 내용이 없었다. 양효진도 작년하고 차이가 크잖아. 안 좋잖아 지금. 다현이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한민경이나 뭐 정지훈 이런 애들도 뭐 요소 한 번씩 해주는 거지. 꾸준하게 계속 뭐 비중을 두고 경기 뭐 좀 득점에 관여되는 비중이 높고 이런 친구들은 아니잖아. 어쨌든 양효진이가 살아나야 된다. 현건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존나 무섭지. 양효진의 야스민까지 같이 터진다고 생각해봐라. 좋댄다 진짜.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아유 못 가지 씨발. 현건 또 앞에 뭐 어쨌든 또 기업한테 맞죠. 한 점 또 따였죠. 한 세트 우리가 또 그때는 또 기업 프레너로 갔잖아. 요것도 역시 뭐 일정도 일정이고 현 시점에 뭐 양효진도 일단 눈에 띄는 것도 아니고 오늘 그래도 인삼이 전체적으로 일단 국내 자원들이 좀 해준다고 하면 한 세트는 극복할 여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안 가지. 가기가 싫다. 나는 만약에 간다면 오늘 요거 안 넣었어. 간다면 인삼 프렌이지 또. 또 프렌이지. 2.5 솔직히 후달렸다. 솔직히 간다고 하면 프렌이지. 알겠죠?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내드리고 오늘 해축을 한 100배짜리 가봤다. 100배. 오늘 어렵다 진짜. 자, 데이터 다 보내줬고요. 오늘 사살 가세요. 사살 가세요. 자, 대한민국하고 아이슬란드다. 일단은 정황상 한국이 좀 유리하게 보이죠.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유럽도 뭐 아이슬란드는 사실 자국 내 친구들 여기도 어쨌든 뭐 국내파들로만 이루어진 요런 내용 속에 사실 앞선 또 A매치가 올해 초반에 있었잖아. 그 경기에서 보면 어쨌든 한국이 5대1로 이겼고 수치적으로도 압도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오늘도 어쨌든 오늘 축구에 있어서는 분명히 공격 중심의 팀은 분명히 대한민국이고 그 속에 이제 골 여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범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멘탈적인 부분 그 현 시점을 놓고 보면 지금 애들은 진짜 월드컵 가고 싶어서 족 빠지게 뛴다. 족 빠지게 뛰어. 그죠? 어쨌든 이 감독의 눈에 띄려고 다분히 노력할 거예요. 다분히 노력할 거고 분명히 좋은 경기는 좀 이루어질 것 같긴 해요. 같긴 하고 뭐 한국적으로 봐야지. 일단 한번 한국적으로 좀 봅니다. 한국적으로 보고 그리고 두 팀은 어쨌든 한 차례의 맞대결이 있었고 그 속의 내용에서도 분명히 충분히 좀 보여줬던 내용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스파고 트벤테. 일단 먼저 뭐
이 매치업은 일단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있고 성향이 좀 비슷한 팀끼리는 맞아요. 팀이긴 해요. 좀 더 공격 범위, 좀 더 압도할 줄 아는데요. 이 내용은 좀 트벤트가 가지고 있고 어쨌든 기본적인 성향은 공수 밸런스가 좋은 끈적한 팀들의 어떤 매치업이다. 무식하게 박아대고 그렇다고 극단적 디펜스하고 이런 팀은 아니고 유연하게 밸런스 유지하는 팀들의 어떤 매치업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경기가 무라는 수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어 보인다. 그리고 시즌 내내 보면 일단은 스파도 진짜 끈적하잖아. 어쨌든 뭐 내용적으로 뭐 공격 범위에서의 어떤 내용은 분명히 트벤테가 좀 더 나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또 강팀과의 어떤 매치업에서도 팽팽한 흐름 아니면 혹은 우위속 경기도 할 줄 아는 트벤테다. 반대로 스파는 우위속 경기는 못 되더라도 제법 비비고 그 차이가 거의 뭐 좀 많이 없어요. 그만큼 견줄 수 있는 내용을 좀 보여주고 있는 스파다 홈콜에. 기본적으로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입니다.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여요. 있어 보이고 참 무 아니면 햄무 요 한 점 차 승부의 어떤 좀 근사치 이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 구간은 이 경기도 뭐 막 쉽지는 않아요. 경기 많으면 뭐 이 경기가 뭐 선택 범위가 안 될 수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좀 가기 좀 어렵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메넨 그란드바하고 도르트문턴이다. 돌문 어때요? 직전 경기 두 팀 다 좀 결과적으로 안 좋았어요. 뭐 볼프한테 깨졌고. 그러니까 원정에서 신뢰할 수 없는 두 팀이다. 근데 일단 홈코는 오늘 또 메넨 그란드바하죠. 또 또 범위가 또 머리 아프게 하는 거야. 돌문은 또 원정이다. 내용도 일단은 불안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원정에서 좋은 내용, 결과적으로는 있어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결과를 가져갔더라도 내용상이 막 우수하고 좋은 내용은 없다. 원정 기준으로는. 반면에 메넨 그란드바는 어때? 물론 홈콜에서 안 좋았던 경기 결과도 있어요. 하지만 강팀 상대로 특히 눈에 띄었던 게 홈콜의 라이프치히를 압도하면서 그것도 내용도 가져가고 결과도 가져갔던 3대0 범위를 보여줬던 라이프치히가 눈에 띄어요. 그리고 올 시즌 기준으로 메넨 그란드바가 일단은 T랑이 살아났다는 거. 어쨌든 지금 T랑이 골을 제일 많이 넣고 있어. 9골인가 넣고 있더라고. 작년에 라인업에서 큰 변화는 없잖아. 뭐 작년에 기준으로 나간 애는 뭐 자카니아 나가고 대신에 이제 바이글 들어왔으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전방에는. 어쨌든 오늘도 누구 헤르만이라든지 호프만도 골을 많이 넣고 있어. 푸레라든지 슈팅들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홀딩의 클라머라든지 요런 친구들 나올 거야. 그 중에 어쨌든 T랑이 지금 골을 이제 가장 많이 넣고 있다. 결코 무시 못해요. 잘 받고 한데 그래서 전체적인 것만 봤어요. 한 경기만 본 게 아니고. 근데 돌문으로 따지면 전체적인 경기를 좀 봤을 때 그래도 돌문이 원정이라는 게 그냥 불안 요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범위를 보면 분명히 돌문이 낫다. 좀 더 나았다. 내용적으로. 이 경기도 무서운 경기예요. 이것도 경기 많았으면 오늘 경기가 4경기밖에 없잖아. 해축이. 그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가기 싫은 매치업인데 일단 돌문은 지금 노이스도 일단 월드컵 못 나가죠. 아니 최근에 복귀가 됐거든. 그 월드컵 나가나 했더만 그게 또 그 발목 상태가 또 재발이 됐는가 이제 못 뛰는 것 쪽으로 좀 나오더라고. 로이스가 아쉽게도 또 월드컵 또 요번에 또 못 나가. 이 앞에는 나갔지만 예선 탈락했잖아. 그 전에는 또 부상 때문에도 못 나가고 존나 운이 없어. 노이스가 항상 보면 요번에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누가 나가냐면 팀 내 그 유수파가 나가. 유수파가 지금 골을 제일 전방에서 제일 많이 넣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요. 그러니까 오늘 현 시점에는 저 돌문 같은 경우는 일단 다우드하고 일단 없더라고. 다우드하고 로이스는 어쨌든 기존 부상자. 그래 전방에는 일단은 뭐 볼프 빼고는 볼프는 뭐 부상이 아니고 뭐 휴식이라고 표시되어 있던데 안 나오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어쨌든 아데엠이고 이 아들은 이제 좀 수도 못하는 것 같고 어쨌든 팀의 중심은 블란트하고 아마 유수파가 딱 나올 것 같아요. 현 시점으로는. 그 다음에 레이나가 폼이 좋고 그래서 말레나 이런 친구들은 일단 서브 모데스테는 요소 서브 요런 내용. 여기도 오늘은 벨링엄 나오겠죠.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진짜 불안하지만
불안하긴 해. 돌문이 진짜. 그래도 덜 불안한 돌문이 좀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어. 이 씨발 둘이서 일단은 제일 좋아 보이는 구간이 오바야. 근데 오늘 3.5점이지 기준점이. 가기 힘들어. 3.5면 참 이 경기 어렵네. 어려워. 그러니까 오늘 고민스러웠던 매치업들이 존나게 많았어요, 진짜. 애들 멜버른도 그렇고 신한 썸도 그렇고 그리고 좀 뭐 우리 카드하고 뭐 인상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좀 나죠, 매치업이. 근데 또 이 극복 여부가 되냐 안 되냐, 프렌으로 제꼈을 때 되냐 안 되냐 이 생각도 머리 아프게 하더라고. 오늘 전체적으로 다 힘들어. 자, 그 다음에 엠폴리하고 크레모죠. 자, 일단 크레모가 좀 지지 않는 축구를 합니다. 내용적으로 어때요? 결코 안 밀리지, 크레모가. 좋아요. 근데 엠폴리는 어때? 뭔가 좀 내용이 좀 어설픈데요. 좀 밸런스가 좋고 좀 단단하면 좀 크레모인 것 같아요. 디펜스나 이런 게. 근데 공격 범위에서는 그래도 엠폴리가 조금 더 낫더라고. 더군다나 또 오늘 홈콜이고. 근데 크레모를 또 원정 기준의 어떤 경기를 좀 봤어요. 와, 제법 잘하는 내용이 좋은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레모로 보면 무라는 수치가 있을 수 있는 팀인데, 엠폴리를 보자니, 와, 이거는 진짜 엠폴리를 보자니 있잖아요. 불안한 거 있죠. 무라는 수치가. 어쨌든 요 경기 뭐 일단은 뭐 무라는 수치는 좀 있어 보입니다. 근데 재미없는 경기 0대0 상황보다는 뭐 1대1이나 혹은 그 속에 1대1이라도 좀 수치가 제법 나타나는 경기, 그 속에 어떤 1대1이나 요런 범위도 좀 있어 보이고, 이 경기는 좀 어렵네. 이 경기는 진짜 승부패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나마 내가 좀 도전적으로 간다고 하면 크레모가 지지는 않겠다, 이 생각을 좀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니옹하고 니스다. 자, 오늘은 옛 아스날 동료끼리의 어떤 매치업이네. 그죠? 어떻게 보면. 자, 리옹 잘 봤죠. 니스도 일단은 라인업의 구성원은 좋아요. 많은 영입이 이루어졌어, 사실. 나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니스가. 그 전방의 무게감은 좀 더 있는 쪽, 그리고 그 어떤 이 묵직함은 분명히 좀 니옹이 있는 것 같아, 공격 범위에서는. 일단 라카제트도 일단은 친정팀으로 와가지고는 퍼포먼스는 꽤나 좋고 분명히 정신적 지주다. 그리고 뭐 샤카타르에서 데리고 온 테테도 좋고, 그 다음에 기존에 뭐 에캄비라든지 덴벨레는 이제 좀 서브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나오면 이제 또 곧잘 또 골을 넣더라고. 그러니까 이 4인방이 나쁘진 않아요. 근데 미들에서의 어떤 조합이, 일단은 파케타까지 이적을 했고 지금 멘데스, 톨리소가 지금 아파요. 어쨌든 멘데스가 중심인데 그 외의 자원들이 나는 개인적으로 모르는 친구들이고 어린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성장할지는 모르겠는데 미들이 일단은 좀 불안해 보여요. 반대로 저 어디야, 니스 같은 경우는 미들이 나쁘지 않아. 램지가 일단은 좀 해춘한 느낌 있죠. 어쨌든 요번에 웨일즈 국대로도 이제 월드컵에 뭐 참여를 하는데, 자, 전방에도 안디하고 기존에 가이탕을 일단 렌에서 데리고 왔죠. 그리고 페페하고 라카제트는 어쨌든 뭐 아스날에서 한솥밥 먹었던 친구들입니다. 자, 어쨌든 리스가 전방에 뭐 어쨌든 기준은 안디예요. 내용 좋아, 이 아들도. 그리고 바클리하고 특히 눈에 띄는 애는 모나코에서 데리고 온 디옵이다. 좋아요. 그러니까 니스가 수치적으로 보면요. 근데 이건 성향이라고 봐요, 나는. 일단은 니스가 리드하게 되면 좀 디펜스를 주는 경향. 근데 반대로 니용은요, 한 골을 넣고 리드한 상황이잖아. 근데 리드한 상황이 결코 많이는 없다. 항상 먼저 선취골 뺏기거나 이런 내용이 좀 있어. 어쨌든 한 골을 넣으면 한 골 더 넣으려고 더 박는 팀이, 공격적 성향의 팀이 니용이다. 반대로 니스는
한 골 넣으면요 그걸 지키는 축구를 합니다. 그 범위를 보여줬었고 그 지키는 내용도 좀 물고 있는 니스다. 그러니까 디펜스 두면 니스도 잘 막는 편이에요. 어쨌든 팀의 이 단테가 어쨌든 기준이 되죠. 단테는 이제 은퇴 안 하나. 얘도 옛날에 한때 브라질 국대도 뽑혔고 옛날에 볼프에 있었고 그때 구자차라고 아마 같이 있었을 거예요. 바이에른 뮌헨에서 좀 뛰었죠. 어쨌든 니스 니옹 이 경기 와 니옹 가기 조금 후달리긴 하다 솔직히. 후달리긴 해 리옹이. 알겠죠?